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좀 귀에 익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감은 굉장히 멋있는데 의미는 말 그대로 소수 의견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확립된 요즘 세상에서 소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이지만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소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바로잡고 보다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는 제목 그대로 트러스트 작전인데 100년이 넘은 작전이지만 세계 첩보사에 이런 성공을 거둔 기만 전술이 없었어요. 소련 역사 70년을 건국 초에 보장해준 가히 신의 한 수였습니다. 보시면 트러스트 작전이란 1921년에서 26년 소련이 반체제 인사 및 반란 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정보기관 체카에서 트러스트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서 일부러 서방 조직 및 반체제 인사들과 접촉해서 그들과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소련이 반기를 들 만한 인물들을 트러스트에 포섭해서 잡아들이는 작전이었다. 정보기관이 거짓으로 반체제 조직을 만들어서는 국내의 불순 분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낚아서 처리하고 오매의 불만 구체제 회복을 소망하던 해외의 망명 인사들과 이제 막 건국된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에 대한 정보에 목마른 외국 정보기관들도 낚아서는 망명 인사들은 유인해서 처리하고 체포한 정보요원들은 그쪽 정보를 모조리 토해내게 한 뒤 처리하고 이러면서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거짓 정보를 뿌려주는 등 일타쌍피의 쓰리 쿠션이란 말로도 모자란 정말 기똥찬 공작이었습니다. 1921년에서 1926년까지 이어진 트러스트 작전으로 러시아 국내와 해외의 반체제 인사들과 조직들은 모조리 괴멸되고 서방 정보기관들도 반신불수가 돼버려요. 70년 후 소련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게 된 뼈아픈 타격을 입었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단 한 사람의 말만 귀담아 들었어도 이런 피해 없이 트러스트 작전은 초전 박살이 나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폴란드 군정보국 요원이었던 브와디슈와프 미흐니에비치 대위였는데 첩보원이었던 그는 러시아 내전 당시부터 에스토니아 지역에서 첩보 활동을 했고 1920년에는 체카의 위장 조직으로 바뀌기 전에 진짜 트러스트와 접촉을 해서 러시아 내 특무 내선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만나보고 접촉해본 중앙 러시아 군주제 협회, 즉 트러스트는 황제 체제의 회복을 위한 의지는 충만하고 볼셰비키에 대한 반감은 더 높았으나 첩보 공작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울분만 가득할 뿐 실제로 뭔가 일을 추진하고 진행시킬 능력은 제로였습니다. 쉽게 말해 주사파 척결하려고 몇 년 동안 광화문에서 떠들어 제끼는 태극기 부대들, 전반서 패거리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뭘 같이 해요. 잔뜩 실망하고 돌아와서 트러스트 이것들은 도저히 못 써먹겠습니다. 같이 뭘 해볼 위인들이 아닙니다. 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1921년 제르진스키가 이끄는 소련 비밀경찰 체카에 의해 트러스트 작전이 개시되면서 순식간에 트러스트는 러시아 내 반정부 지하 조직, 반체제 단체의 센터로 떠올랐습니다. 그 명성이 순식간에 해외 망명 인사들과 정보기관들 사이로 퍼지며 앞을 다투어 트러스트에 줄을 대려고 난리였어요. 광화문 전반서 패거리 같은 모임이 불과 1년 만에 민노총 뺨치는 공작기관으로 변신했다는 참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미흐니에비치 대위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상관들은 트러스트만한 곳이 없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그 조직이 체카의 감시망을 피해가며 반체제 공작을 펼 수 있을 턱이 없다 라는 결론을 굳게 쥐고 있던 그는 결국 왕따, 외톨이, 삐딱선 취급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1925년이나 되어서야 미흐니에비치 대위는 직접 소련으로 가서 트러스트를 다시 만나볼 결심을 했고 1925년 5월 트러스트 측 국경 안내요원의 안내를 받아 모스크바로 들어가서는 트러스트 본부에 방문했습니다. 앞서 모든 반체제 인사들, 망명 인사들, 해외 정보요원들이 다 속아 넘어갔듯이 트러스트의 모습은 더할 법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미흐니에비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포착되었으니 그가 이전에 트러스트를 접촉한 게 불과 5년 전인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전부 초면이야. 그리고 그때보다 분명 실무 능력이나 공작 실력은 있어 보이지만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업무만 할 뿐
구체제 회복에 대한 열망과 꼭 짜로 체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이런 열망이요. 볼셰비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 울분, 이런 빨갱이 새끼들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대화를 나눠도 뭔가 알맹이가 없이 말만 무성하고 특히 소련 국방과 군사에 대한 사항은 극히 미흡했어요. 물어봐도 잘 몰라. 대답을 잘 못하고 되게 두리뭉실하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지. 네. 결국 그는 복귀 후 트러스트는 가짜입니다. 접촉을 차단해야 돼요. 라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신나간 분열주의자, 트러스트를 시기하는 쓰레기,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양아치라는 쌍욕이었어요. 어딜 감히 신성한 우리 트러스트님들께 불질이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좌절 모드. OMG. 수상한 정황을 아무리 짚어줘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직 트러스트가 정답이고 진실이라며 빨아제끼던 서방 정보기관들에게 한 사람의 반대 의견은 별 미친 개소리로 들릴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짓밟히던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빛을 본 것은 1926년 5월, 그러니까 1년 뒤죠. 새로운 폴란드 국방장관이 부임하면서부터예요. 이 사람인데 폴란드 국방장관 피우스트스키 원수는 이전의 책임자들과는 달리 체카를 비롯한 소련 정보기관과 비밀경찰의 악랄함과 철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카의 수장인 펠릭스 제르진스키와는 어린 시절 친구였어요. 어릴 때 같이 놀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혁명 때, 러시아 혁명 때 이제 갈라지면서 소련 폴란드 전쟁 때는 적으로 만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제르진스키의 성격과 재주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첩보 정보 공작을 할 때 상대방 주요 인사의 인격, 인성, 성격, 성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 공작의 그 재료로 사용됩니다. 네. 그런 그가 생각하기에 제르진스키 같은 놈이 비밀경찰과 정보기관을 맡고 있는 소련에서 그런 반체제 조직이 떡하니 활동할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 제르진스키가 어떤 놈인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구체제 복원을 열망한다는 반체제 인사들의 수준이 볼셰비키에 비하면 귓밥 찌꺼기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이 정도 공작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의심이 크거다 말입니다. 앞서 그 불쌍한 대위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통제된 소련인데 트러스트 쪽 대표라는 야쿠셰프라는 자는 사업을 한답시고 이 나라 저 나라 싸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라는 거죠. 마침내 피우스트스키 장관은 미흐니에비치 대위의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철저한 검증 후에 이 보고서가 사실인 걸 확신했어요. 그 마지막 절차는 이거였는데 폴란드 침공을 위한 소련군 동원 계획 비문을 트러스트 측에 이제 입수해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을 다른 경로를 통해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트러스트가 보내온 문건을 대조해 본 겁니다. 확인 결과 트러스트 측 문건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립스틱, 짙게 바른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트러스트의 정체가 체카의 위장 조직의 기만 전술임을 확인한 폴란드 국방부는 즉시 정부국에 트러스트와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뒤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트 작전은 막을 내렸지만 이미 타격은 입을 대로 입고 피해는 당할 대로 당했어.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급 농락을 당해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속고 있던 와중에 유일하게 트러스트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었던 미흐니에비치 대위, 그 한 사람의 말만 귀담아 들었어도 트러스트 작전은 1926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첫 해에 박살이 나고 소련의 역사는 1991년보다 더 빨리 끝장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체카의 위장 조직이 되기 전 그 진짜 트러스트를 직접 만나보고 왔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예리한 눈으로 살폈던 그의 목소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뇌를 정지했던 다수에 의해 철저히 묻혔고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던 그 한 사람을 외면한 결과는 파국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대참사였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던 그에게 날아온 대답은 이 정신 나간 분열주의자야. 왜? 트러스트가 열심히 잘하니까 그게 그렇게도 부럽더냐. 이 시기 질투하는 쓰레기야. 아, 이 새끼 이건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개 양아치 새끼네. 이런 악평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각종 미혹과 거짓 사역자들, 특히 계시, 환상, 예언 등 은사와 관련된 것들을 검증하는, 그리고 음모론들 이런 거 검증하는 주의 종들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며 매번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유튜버 핫설이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이른바 한 줄 병법. 공격이 너무 쉽다면 거기엔 반드시 적의 매복이 있다.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 소련 안에 반체제 조직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착착 꺼내준다?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공격이 너무 쉽다면 거기엔 반드시 적의 매복이 있다. 그 딥스테이트 비밀결사대에 대한 첩보를 술술 그냥 개나 서너다 퍼온다? 그런 음모론을 검증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구라치는 놈은 깨어있는 분이고 그 구라 까발리는 사람은 개새끼에 피곤한 놈이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게시 탐정이 너무나 핵공감한 두 마디 말이었어.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고, 모두가 노를 외칠 때 혼자 예스를 외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뭔가를 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본 게시 탐정의 생각인데, 무려 100년 전 역사를 바꿀 뻔했던 또 하나의 게시 탐정, 저의 대선배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실과 진실만을 바라보는 예리함과, 또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의 소중함을 한층 더 진하게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게시탐정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